엄마 좀 괜찮아?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응,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너도 고생 많이 했다. 며느리랑 둘이 푹 쉬어. 우리가 고생은 무슨 엄마가 더 많이 했지. 지난 몇 달 동안 아빠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아무리 병수발 드는 게 힘들었어도 너희 아버지 살아계신 게 낫지. 이제 나 혼자서 살 생각하니까 막막하다. 우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아빠랑 둘이 살던 집이라서 앞으로 혼자 사시려면 적적하실 것 같긴 하네. 집이 너무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넓긴 뭐가 넓어? 그냥 평범한 33평 아파트지. 혼자 사시면서 청소하려면 힘드시잖아요. 방도 3개나 되는데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고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큰 거 아닐까 싶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빠랑 같이 이 집에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야. 나도 아직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엔 연금도 나올 거라 이 집에서 계속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그래, 엄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엄마 편하라고 조금 작고 편한 집으로 옮겨드릴까 생각했었거든. 괜찮아. 오늘 너희 아빠 발인하고 왔는데 무슨 벌써 이사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불편해지면 그때 이야기할게. 아직은 이 집에서 이사 갈 생각 없어. 엄마가 혼자 사시기에 집이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 괜히 집에 있으면 아빠 생각만 날까봐 그랬지. 알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40년 넘게 같이 살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둘 다 돈이 없어서 시댁살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돈을 모아 사글세를 살았고 아이 키우며 전세로 이사가고 열심히 돈을 모아 40대 늦은 나이에 내 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대단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에겐 궁궐 같은 집이었고 새 집에 도배 새로 하고 이사 들어가는 날 우리 부부 고생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들 몰래 남편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집에서 아들 대학 보내고 군대 뒷바라지며 장가 보내는 것까지 다 보고 1억이 넘는 대출금도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몇 년 전에 싹 다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노후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연말에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지만 한순간에 혼자가 되니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집에는 아직 남편의 물건들이 잔뜩 남아 있었고 지금이라도 안방문을 열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들이 걱정을 할까봐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너 이게 뭐니? 집으로 뭘 보낸 거야? 아, 그거 우리 변호사가 보냈나 보다. 내용 증명이에요. 조만간 소송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소송이라니? 무슨 소송을 말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님 재산은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 한 채뿐인데 전부 엄마가 다 갖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너희 아빠 유산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겠다는 거야? 너 꼭 이래야겠니? 저도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저번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실 생각이 없다면서요. 엄마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엄마 혼자 차지하고 사시겠다는 건 제 생각을 너무 안 해주신 이기적인 결정이잖아요. 너는 예전에 우리가 너 장가갈 때 전세금 해줬잖니? 그거 해줬으면 됐지? 하나 있는 엄마 아파트까지 뺏어가야겠어? 엄마 집값이 10억이잖아요. 그런 좋은 집에서 엄마 혼자 살아서 뭐 하시게요? 저랑 반씩 나누고 5억이면 수도권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이사 가세요. 이 집이 지금이야 10억이지. 너희 아빠랑 내가 샀을 때는 3억도 안 했어.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은 아파트가 대체 좋긴 뭐가 좋다고.
그냥 너희 아빠랑 살던 추억도 있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데 엄마를 꼭 쫓아내고 돈을 받아가야겠니? 계속 그렇게 추억 생각하며 사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엄마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엄마 돈을 억지로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겠네. 나는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파트 10억 중에 절반은 내 몫이니까 저한테 주셔야죠. 어차피 나도 나중에 너희 아빠 따라 떠나고 나면 이거 전부 너가 갖게 될 텐데 꼭 나랑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진짜로 엄마한테 소송까지 걸 생각이야?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준영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경기도 총구석에 우리가 처박혀서 살아야 돼요? 애 학교를 가면 나름대로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지. 미영이가 엄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서울로 이사 가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야? 너 생각은 어떤데? 너 생각도 내가 이 집 팔고 쫓겨나는 게 맞는 거야? 솔직히 나도 엄마가 양보해주면 좋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결정을 해줬으면 서로 좋잖아요. 이사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시니까.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고소를 한다는 거야? 아니, 얼마 전에 애엄마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상담을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곤란한 상황 되기 전에 엄마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내가 언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고 했어? 엄마, 원래 자식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말도 있잖아요. 적당히 포기하실 줄도 알아야죠. 엄마 혼자 그런 좋은 집에서 사시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난 아직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 너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도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내일 변호사 만나서 바로 소송 시작할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제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소장을 아들에게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정식으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에는 제 승리로 얼마 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유산 증여는 자식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재산도 아니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 조건으로는 제가 꼼짝없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이긴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아끼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던 아들이었는데 눈앞에 본인 이득을 위해서 엄마까지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걸 보며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알아보니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신청해 놓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받을 몫이 줄어든다며 반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네요. 제 노후 생활비도 해결이 되고 나이 먹고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100번 나은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긴 힘들어 보여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챙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동서, 어머님 이제야 우리 집에서 떠나셨어. 식사 한번 하러 오시면 주말 내내 떠날 줄을 모르신다니까? 원래 우리 오늘 오후에 애들이랑 공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 없게 저녁 때까지 계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잖아. 정말요? 어머님이 혼자 집에 계시기 심심하셨나 보네요. 그냥 약속 있다 말씀드리고 외출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말도 마. 그 노인네. 어쩜 그리 능구렁이 같은지. 아마 우리가 외출해야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걸? 옆에서 손자가 밖에 나가자고 심심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해. 완전 독한 노인네야? 그러길래 왜 갑자기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 계셨을 때는 자주 안 봐도 됐었을 텐데. 뭘 모르는 소리. 어머님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이럴 때 옆에서 알랑방귀 끼고 잘 보여야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동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여우 같은 신우들한테 다 뺏길 순 없잖아? 막말로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은 누가 지내? 동서랑 내가 지내야지. 신우들은 시집가고 출가회인인데. 그건 그렇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 가면 남편이랑 제가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뭐. 아유, 내가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주는데 동서가 너무 순진해 보여서 충고 하나 하는 거야.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고 형도 하나 있는데 그런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지. 예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일부러 아무것도 안 나눠주신 것 봐. 끝까지 재산 틀어지고 자식들 하는 거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냐? 동서도 자주 들러서 애교도 부리고 어머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 알긴 아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산 때문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휴, 속 편한 소리 한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얼마나 얼굴 보고 살겠어? 지금도 신우들이랑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데 눈 딱 감고 1년 2년만 고생하면 땅이라도 한 평 우리한테 더 주실 거 아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기본이라도 잘하려고요. 뺏어오진 못해도 뺏기고 살진 말아야지. 노인네 말하는 것도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아유, 다음 주에도 또 노인네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려고. 동서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갈래? 저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애랑 같이 찾아가서 모시고 식사하러 갈 생각이에요. 그래, 미리미리 안 챙겼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마.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셋에 형이 하나 있는 5남매 집안의 막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농사를 크게 지으셨고 그때 농사 지으셨던 땅을 아직까지 팔지 않고 전부 어머님이 갖고 계십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 형제들끼리 재산으로 싸우는 꼴 못 본다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알아서 나눠줄 테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들끼리 한마디 하지도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평소 말씀하셨죠. 저희는 막내기도 하고 애초에 분배할 때 얼마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신경 안 쓰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땅이 예전에는 큰 값어치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 도로도 뚫리고 관광지나 전원주택 단지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머님의 땅을 다 합치면 20억은 넘는다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생각은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져도 4억이고 그 절반만 가진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5형제 중에 넷째, 바로 저희 위에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오죽했으면 멀리 떨어져 살던 형님네가 작년에 어머님 집에서 걸어서 5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나 봐. 그 노인네가 어제는 나 먹으라고 죽을 끓여서 가져왔더라고. 내가 살짝 체한 기운이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큰 며느리 아프다며 죽을 끓여서 가져온 거 있지? 진짜요? 형님이 가까이 살면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진심으로 잘해드리니까 어머님도 마음을 여셨나 봐요. 진심? 진심은 얼어 죽을. 진짜 우리 집에 찾아올 때마다 지긋지긋해. 내가 괜히 체한 줄 알아? 이틀 전에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먹으려고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머님이 들이닥치셨잖아.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같이 드시자고 해도 밥 먹었다면서 끝까지 고기 한 점 안 드시더라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셨어요? 집도 가까우신데 저녁 같이 먹자고 먼저 말씀해 보시지. 몰라 나도. 같이 드시자고 해도 안 먹고 옆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먹는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밥 먹고 났더니 당연히 체한 거지. 노인네가 화가 엄청 많이 난 줄 알았는데 나 체했다고 하니까 어제 죽 끓여서 가져다 주더라고. 그럼 됐네요. 어머님도 형님이랑 가깝게 지내니까 좋으신가 봐요. 이 기회에 더 친하게 잘 지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더 잘 지내봐야 귀찮기만 하지.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찾아오는데 여기서 더 친해져봐야 스트레스만 쌓여. 그래도 형제 중에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잘 지내는 건 형님네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희생하는데 딸들이 뭔 소용이야? 우리 그이한테 절반은 떼주고 가시겠지? 저희는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형님은 정말 유산 하나를 위해 노골적으로 어머님에게 알랑방귀를 뀌었고 그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연세도 진작 80이 넘었는데다 저희를 포함해서 나머지 딸들도 전부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옆에 있어주는 건 오직 형님네 부부뿐이었거든요. 솔직히 유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저보고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형님이 더 많이 가지시던 말던 상관없었고 어차피 어머님이 정하시는 거라서 옆에 가까이 있어주는 형님네가 점수를 더 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부부가 모처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에게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에서 훈련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핸드폰을 들고 계신 순간에 형님에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오늘 어머님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면서? 유산 때문에 점수 따는 짓 안 한다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뭐야? 그러게 나처럼 진작에 점수 좀 따놓지. 그 노인네가 성질은 고약해 먹었어도 막상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그냥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가? 그래도 우리가 먼저야. 유산은 우리한테 최소 반은 주겠지? 지겹다 지겨워. 진짜 언제까지 살 생각인지. 뭐야 동서? 왜 대답이 없어? 저 어머님 옆에서 같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어머님 뒷담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형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왠지 저까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조용히 우리 아이 태권도 하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는 아무런 말씀 없이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어머님은 별 말씀 없이 식사를 마치셨고 저희가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괜찮다며 신경 안 쓴다고 하시더군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카톡을 보낸 건지. 형님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늦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아까 어머님이 내가 보낸 문자 보셨어? 아, 우리 애 태권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카톡을 계속 보내셨어요. 어떻게 진짜 어머님이 화 많이 나셨대요? 아니, 앞으로 나보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 가라고 하셔. 아니 진짜 핸드폰을 남한테 막 보여주면 어떡해? 아니, 누가 갑자기 그런 카톡이 올 줄 알았냐고요. 어머님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떡해. 완전 망했어. 이번에 단단히 찍힌 것 같은데 어머님이 내 얼굴도 보기 싫은가 봐.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보세요. 안 그래도 아까 남편이랑 둘이 찾아갔어. 근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꼴 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말래. 나 진짜 망한 거지? 그치? 어머님 유산을 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알랑방귀를 뀌던 형님은 한 번의 실수로 완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살던 집 내놓고 다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형님의 변명도 들어줄 생각 없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저까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에 아이 데리고 어머님 댁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한테도 평소랑 똑같이 대하시더라고요. 큰 신우들이나 저희도 다들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형님만 혼자 너무 티나게 유산 노리면서 점수 따려고 하다가 벌 받은 것 같네요. 다시 만회하기 정말 힘들 텐데 제가 다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주말에 같이 친정 내려갈 거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이번에는 꼭 좀 같이 가자.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난 안 갈래. 토요일에 조기축구 나가야 하고 일요일에는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갈 거야. 내가 장인어른 댁 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냥 너 혼자 내려가서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빠 생신인데 그냥 가서 박수라도 치고 밥이나 먹고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잖아.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한테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원래 불편한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럼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안 가면 되겠네. 서로 싫은 건 굳이 하지 말자. 아니, 당신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고 살아? 작년에 내 동생이랑 결혼한 올케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데 이번 여름휴가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고 먼저 이야기했다더라.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꼭 모시고 가고 싶다면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기로 했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시부모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갈 생각을 하지?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고 싶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로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나도 당연히 100점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근데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난 옛날부터 싫은 일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냥 너가 한번 봐주라.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같이 밥을 먹어도 식사 계산을 한 적이 있기라나, 용돈을 보내준 적이 있기라나. 진짜 옆집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무관심하진 않겠다.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오라가라 안 하잖아. 아버님도 굳이 내가 오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그냥 너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 됐다 됐어. 그냥 말을 말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할 일도 없어. 그래, 서로 포기할 건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자고. 그게 편한 거야.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되었어요.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고 맞벌이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과 제가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는데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전날에 미리 가서 어머님이랑 차례상 차리고 1년에 2번 있는 시댁 제사도 꼬박꼬박 월차 내고 달려갑니다. 어머님께 그리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저 연락드리고 계절마다 내복이나 홍삼 같은 영양제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로 전혀 저희 집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친정이 조금 멀리 살기도 하지만 신혼 초에 몇 번 찾아간 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희 집에 가질 않아요. 제가 이 문제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너도 똑같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이상 서로의 부모님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남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새로 들어온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살뜰하게 잘하더라고요.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은 사람인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성격이 정말 밝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반면에 우리 남편은 매사에 비협조적이라 더 비교되고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행사에 얼굴 비추고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라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싫다고 죽어도 못 하겠대요.
문제는 얼마 전에 올케가 아이를 가졌다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 나서 생겼습니다. 뭐야, 처남 차 바꿨어? 갑자기 무슨 제네시스를 뽑아? 아, 그거 내 동생 차가 아니라 올케 차야. 이번에 올케가 아이 가졌잖아. 애 태어나면 큰 차 필요할 거라고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뭐? 장인어른이 처남한테만 차를 사줬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는 아직 애도 없잖아. 나는 큰 차가 필요도 없고 받을 명분도 없지.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 너무하시네. 아들한테만 차 사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제네시스 타고 싶은데 이참에 아이라도 만들어 볼까? 미쳤어. 차 갖고 싶어서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애는 당신이 집 사기 전까지는 갖지 말자고 했잖아. 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집을 사달라고 하자. 집 사주면 애 낳는다고 해봐. 그걸 왜 우리 아빠한테 그래? 집 갖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뭔 죄냐? 당신이 애 낳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집을 사줘야 돼? 아니, 나는 애초에 애 낳는다는 소리도 안 했고 집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당신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눈뜨고 보기만 할 거라고? 처남이 차를 받았으면 우리도 뭐라도 챙겨와야지. 너 우리 집에 돈 맡겨놨니? 찾아오긴 뭘 찾아와?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진짜 억울하네.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만 엄청 편애하시는구나.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올케가 임신했으니까 차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평소에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봤잖아. 너는 마지막으로 처갓집 간 적이 언젠지 기억이나 나니? 우리 엄마 아빠가 밥 사준다고 여기까지 찾아와도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었으면서 염치라는 게 있으면 뭐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나보고 너네 부모님한테 아양이라도 떨라는 거야? 너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언제 아양 떨라고 했어? 너가 사위로서 기본은 했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얼마 전 우리 아빠 생신에도 참석 안 했잖아. 당신이 대체 무슨 이유로 뭘 바라는 건데? 알겠어. 그럼 이번 주에 내려가자.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내가 우리도 차 사달라고 이야기할게.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이해 못한 거야? 나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싫어. 이 문제는 그만 말해. 왜 그만 말해?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동생한테 장인어른 재산 다 뺏기고 싶어서 그래? 뺏기긴 뭘 뺏겨. 진짜 자꾸 헛소리 할래? 처남도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다. 일부러 뒤에서 시키는 거 아니야? 살살 긁어서 재산 달라 하라고. 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각자 인생 살자. 정곡을 찔렸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지. 처남한테 재산 다 뺏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 우리 집안일에 신경 꺼. 어차피 이제 이혼하면 너랑 나랑 남이니까. 아마 벽이랑 대화를 해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위로서 해야 하는 일은 한 번도 똑바로 한 적 없으면서 저희 부모님 재산은 탐이 났나 봐요. 완전 남처럼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 저랬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본성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남편과 제 사이에 애도 없으니 이혼할 때 미련도 없고 좋네요. 자기야, 오늘 내가 자취방에서 봉골레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오빠, 맨날 오빠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건 참 좋은데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난 계란 후라이도 만드는 족족 다 태워 먹는데 이런 내가 만든 음식 먹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너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못하면 어때? 나 자취 경력 10년인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끓이고 아주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 그러면 오빠한테 시집가면 평생 밥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엄마가 나 밥도 못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그럼 오빠만 믿으면 되겠다. 진짜 내가 밥 못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저를 위해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맛있는 걸 만들어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까지 밥도 못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리 학원도 몇 달 다녔고 친정엄마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국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로 밥을 지어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탄 음식이건 짠 음식이건 돌도 씹어먹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 투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럴 거면 너는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봐도 요리 잘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요리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지금도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너가 끓인 동태찌개 맛이 없더라. 그 뭔가 동태찌개만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너가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찌개 말고 불고기거리 사다가 제육볶음 해 먹을까? 야, 제육볶음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저번에 한 것도 돼지 누린내라고 맵고 짜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다 맛있게 할 줄 알면 당신이 좀 하던가. 내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밥 해 먹었는데 결혼해서도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결혼 전에는 너가 다 해준다면서. 내가 요리 못해도 너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녁은 알아서 사 먹고 오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해주는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사 먹는 편이 훨씬 낫거든? 그럼 평생 밖에서 사 먹어.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 풀고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항상 말을 저렇게 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놓더라고요. 저도 제가 요리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어도 항상 맛이 없고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뭔가 맛이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러지 말아야죠. 저랑 결혼하고 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만들던지 저런 식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겁이 납니다. 한동안 정말 밥을 안 해준 적도 있고 매번 밖에서 사 먹거나 시댁에서 반찬 받아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제 음식을 먹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 먹으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저한테 밥 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면서 기어코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야 마는데 기껏 장바다가 밥을 해주면 하루도 못 가서 입에 안 맞는다고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최근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수요일은 도시락 좀 싸줘. 회사 직원들이랑 수요일엔 도시락 싸서 다니기로 했어. 요즘 주변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 먹자고 하네. 그걸 내가 왜 싸줘? 당신이 알아서 싸가던지 말던지 해. 또 그런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기분 나쁜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 나한테
도시락을 왜 싸달라고 하냐고. 그럼 남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도시락 직접 싸서 가야겠냐? 너한테 별 기대도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에서 대충 싸줘. 계란 후라이는 할 수나 있냐? 밥 위에 계란 후라이나 하나 얹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싸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당신이 직접 해. 너가 맨날 태도가 그런 식이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아무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매주 수요일이야. 도시락 안 싸주면 직원들 앞에서 네 남편 개망신 시키는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저보고 싸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어서 싸주더라도 맛 없다고 할 사람이라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냥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화요일에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몰래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달라 하고 어머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여러 가지 얻어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로 조금씩 얻어왔고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의 주문대로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밥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들로 빈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남편 도시락을 올려뒀더니 저를 보며 네가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한번 씩 웃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도시락 반찬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왜 또? 뭐가 문젠데? 당신이 싸달라는 대로 싸줬잖아. 아니 내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와이프가 정성스레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온통 반찬이라고는 풀떼기 뿐이더라고. 남편이 이거 먹고 힘내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안 싸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뭘 만들어주던지 항상 불만이었어. 너 결혼하고 딱 하나 발전한 건 계란 후라이 만드는 실력이더라. 오늘 계란 후라이 하나로 밥 먹었어. 나머지 반찬은 먹자마자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싸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 이 등신아. 그거 니네 엄마가 만든 반찬이거든? 무슨 소리야? 맛을 보니까 딱 너가 한 거 맞는데. 못 믿겠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못 살겠다. 나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냥 이혼해. 뭘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너 같은 인간한테 한 끼도 밥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고 요리연구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잠깐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하루라도 빠르게 깔끔히 끝내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런 취급받고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 남편과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아이한테 먹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할 거예요. 맛있게 먹어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에게는 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